안녕하세요. 선박 조종성 특론 교과서 1-3장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두 개 좌표계를 배웠어요. 다음에 물체 고정. 근데 이제 지구 고정 좌표계는 그리스 문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했고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책마다 아니면 쓰는 사람마다 좀씩 달라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다음 물체 고정 좌표계는 x, y, z. 그리고 원점은 대문자 O, 얘는 소문자 O. 이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구 고정 좌표계가 있을 때 물체 고정 좌표계가 어디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점이 있을 때, 점 P라고 합시다. 걔를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보면은 대문자 R로 표현을 했고,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보면은 소문자래. 그냥 그리스 문자 로로 표현을 했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얘가 이동을 했을 거예요. 이 좌표계가 물체 고정 좌표계니까 물체가 이동하는 걸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1번 병진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좌표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을 때 로 프라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병진 운동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운동을 병진과 회전 운동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했고, 회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좌표계가 회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로가 크기는 똑같지만 로 프라임이 크기는 똑같지만은 방향은 달라졌죠. 원점에서 봤을 때 그 달라진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줬냐, 그 변환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해석을 해줬죠.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2장에서 다룬 내용은 그래서 점 위치가 지구 고정 좌표계 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점 P에 대해 얘기를 주로 했고요. 이제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고정된 그런 운동을 다룰 거예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x, y 상에 점 P가 있고요. 그 P가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 물체 고정 좌표계가 병진 운동, 회전 운동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점 P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이 점까지의 위치에 P가 있었는데 물체가 이동해 버렸잖아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위치를 따라서. 그럼 얘는 P' 됩니다. 명백히 이동은 했죠. 근데 우선 얘도 그러면 이동 성분을 쪼개서 생각할 수 있어요. 1번 이 좌표가 원점이 이동을 했으니까, 물체 고정 좌표의 원점이 이동했으니까 우선 그만큼 갔을 거고 얘가 따라갔겠죠. 그 다음에 그림이 너무 지저분한데 순서대로 가면서 합시다. 점 P'은 남겨두고요. 다 지웠어. 점 P가 이동을 했으니까 뭐 따라 이동을 했냐면은 물체 고정 좌표계의 병진 운동 따라 이동을 1번 했고요. 2번 물체 고정 좌표계가 회전을 하면서 원점은 여기로 고정된 상태로 회전을 하면서 새로운 좌표계가 나왔겠죠. 근데 아까 점 P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 정지되어 있다 했으니까 똑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얘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각도로 움직였을 겁니다. 이 정도 나오겠죠. 얘가 P'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 P'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라는 거에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위치가 아니라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속도도 얘기해야 돼요. 가속도 얘기해야 되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움직일 때 걔를 어떻게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을 해줄 거냐까지가 1-3에서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에서는 좌표계만 움직였고요. 점은 고정돼 있고 1-3에서는 좌표계도 움직이고 점도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어떤 아까 1-2랑 1-3 중에 누가 더 우리가 다루는 배 조종 문제에 가깝냐? 당연히 1-3이에요. 왜냐하면 배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배 위에서의 어떤 운동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강체 운동에서는 지금 1-3에서 다루는 부분을 주로 할 겁니다. 근데 아까는 아니고 1-2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병진 운동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병진 운동 한 만큼만 더 해주면 되거든요. 뒤에서도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회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번 장은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회전이 있는 물체를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구 고정 좌표계 자체는 절대 회전을 못해요. 말 그대로 지구 고정 좌표계이기 때문에 좌표계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쳐요. 물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은 원점에 무게중심이 있는 그런 물체입니다. 얘가 오메가라는 각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쳐요. 각 속도로 회전을 하면 여기 있는 점이 있겠죠. 점 P가 보면은 뭐 오메가만큼 각 속도로 회전하고 있으면 뭐 일로 오겠죠. P'으로. 그랬을 때 시간에 따른 P의 변화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체 위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물체가 회전하면서 그로 인한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죠.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계산을 하시면은 얘가 여기에 점 P에서 P'으로 간 속도가 dt분의 dr일 텐데 걔가 뭐랑 같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각속도, 회전 각속도랑 r 위치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랑 같습니다. 동력학에서는 제가 했던 동력학 수업에서 이제 이거 항별로 쪼개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드렸는데 우리 수업에서 굳이 그것까지 다 유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회전 운동으로 인한 속도 성분은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물체의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은 이렇게 얻어진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직 한 거는 회전 중심이 원점일 때예요. 근데 회전 중심이 원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체가 항상 지구 고정 좌표계 원점에 있을 수 없잖아요. 물체가 여기쯤 가가지고 회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물어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 물체 고정 좌표계 상의 로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 상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걔를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실제 그 점의 위치랑 그 다음에 만약에 원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쯤으로 잘못 썼다. 원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구 고정 좌표계랑 물체 고정 좌표계를 놔두고 보면 어떤 의미의 점이 있다고 쳐요. 점 P가. 얘를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나타낸다면은 그리스 문자 로로 표현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얘는 실제로 뭐랑 같냐? 우선 처음에 좌표계에서 물체 고정 좌표계 원점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로만큼 간. 그러니까 얘는 R0로 쓰기로 일장에서 얘기죠. 1-1에서. 이렇게 두 번 간 벡터나 아니면 바로 그은 벡터나 점 P의 지구 고정 좌표계 표현의 형이나 서로 같겠죠. R0 더하기 로가 R이랑 같을 거잖아요. 이제 그 식을 여기 쓴 거예요. 왜 이 식을 얘기했냐? 아까 앞에서 원점에서 회전하는 물체에 대한 속도는 회전으로 인한 속도는 이렇게 표현한다 했어요. 근데 원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물체 고정 좌표의 원점이 바깥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려고 우선 이 식을 드려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시간 미분을 해줄 수 있겠죠? 모든 항에 대해서 서로 각각의 항에 대해 시간 미분을 해줘도 등식은 성립하겠죠. 근데 보니까 예식 어디서 봤어요? 여기 앞에 있네요. 여기서 R0도 우리가 다루는 게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이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지구 고정 좌표계 상에 표현되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시간 변화량이 이렇게 나요. 무엇으로 인해서? 좌표계의 회전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여기서 오메가는 그러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
자체가 지가 회전을 하더라도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구 고정 좌표계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걸로 분리를 해줘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게 원래 동력학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뭐 자꾸 동력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수업 자체가 동력학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에서 물체 고정 좌표계를 놓고 회전하는 거는 뭐 이해되죠. 근데 얼마만큼 회전했대요? 오메가만큼. 근데 여기에다가 물체 고정 좌표계를 놓고 얘가 회전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기 얘를 중심으로 회전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를 중심으로 오메가만큼 회전했나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우선 그게 아니라 여기 1.5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여기서 원래 물체 고정 좌표계 원점을 놓고 거기서 회전한 걸 다루고 싶은데요. 왜 지구 고정 좌표계 원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멀리 가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얘를 병진 운동으로 다시 여기 위치로 끌어와 주는 거죠. 그래서 물체 고정 좌표계 원점에서 회전을 했다고 해도 그거는 이런 식으로 지구 고정 좌표계 원점에서 갔다가 다시 병진으로 오는, 회전으로 갔다가 병진으로 오는 그런 운동으로 분해를 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오메가는 지구 고정 좌표계 원점 기준으로 회전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싹 정리는 됐죠. 싹 정리를 해주면은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 항이 나오고 괄호로 묶어줬어요. 근데 R 빼기 R 제로 뭐예요? 그게 로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정의되어 있는 점 위치 벡터 로가 있다고 쳐요. P. 근데 좌표계가 회전을 해요. 우리가 좌표계가 회전을 한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물체 고정 좌표계가 자기의 원점 기준으로 회전하는 그 상황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까 여기 잠깐 돌아온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구 고정 좌표계의 원점 기준으로 물체 고정 좌표계가 움직인 걸 먼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점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얘가 보고 있는 여기 R 벡터도 같이 움직였으니까 서로 빼준 얘만큼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된다는 게 막 크기와 방향 모두 유지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크기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그러면은 얘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P의 위치는 좌표계가 회전하고 있을 때 물체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얘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거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식을 통해서. 근데 아까 앞에서 아니 물체상에 고정된 점인데 얘가 물체랑 같이 움직이면은 속도고 뭐고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상대 운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물체 고정 좌표계는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좌표축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순간에 좌표계는 가만히 우선 놔두고 회전으로 인한 그 속도 성분만 원래의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뽑아내서 보여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 운동은 좌표계가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어떤 순간의 속도를 물어보면은 어떤 순간에 얘가 회전으로 인한 어떤 특정한 점의 속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배랑 같이 움직이는데 내가 관측할 수 있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여러분들이 뭐라고 설명할까? 배가 회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점프를 해서 살짝 배에서 뜬 상태로 그 배가 움직였다고 쳐요. 같이 안 돌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배가 돌아간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 고정 좌표계는 어떤 특정한 순간 t가 t0일 때 그때의 좌표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t가 T1, T2, T3 가면서 좌표축이 회전한다? 그렇긴 한데 그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운동이라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순간에 좌표계, 물체 고정 좌표계는 딱 멈춰 있는 상태로 배만 살짝 운동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동력학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학부 때 2학년 때 가르쳐요. 뭐 제가 학부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2학년에서 이거를 가르쳐 놓고서는 이게 딱 어떤 데에 활용된다라고 얘기를 할 그 재료가 전혀 없거든요. 2학년이라 뭘 배우질 않잖아요. 제대로 뭘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은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거 실제로 어디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우리는 조종성 특론에서 선박 조종에 아예 얘를 쓰기로 생각을 하고 지금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딱 이게 어디에 쓰인다라는 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결과식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그 식을 쓰려는 게 문제지 식을 유도하려는 거는 굳이 이미 앞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나오는 운동을 물체 고정 좌표계로 끌고 와도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의 물체 고정 좌표계의 회전으로 인한 속도는 나온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고정 좌표계로 다시 넘어오면은 어떤 점 P의 속도는 지구 고정 좌표계 속도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병진 운동 좌표 물체 전체의 병진 운동 더하기 물체의 회전 운동. 근데 물체 상의 회전 운동이에요. 물체의 회전 운동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자기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지구 고정 좌표계의 원점 중심 회전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럼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 병진으로 인한 속도 성분이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관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배 위에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고 있다면은 그 배에 대한 상대적인 변위에 대한 속도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강체 운동이기 때문에 이 양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식을 이용을 했을 때 병진 운동은 계속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더해주면 돼요. 회전 운동만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로라는 벡터가 xi, yj 더하기 zk잖아요. 이제 여기서 알아볼 거는 그러면 단위 벡터 i를 만약에 i를 회전한다면 i만 있다면 걔는 뭐가 되냐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가속도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이식부터 얘기를 할게요.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속도식이 지금 간단하지 않죠. 얘가 속도긴 한데 이거식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각각의 항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각각의 항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구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나온 운동을 보고 있는데 IJK가 지구 고정 좌표계에선 변하죠. 그 다음에 시간은 지구 고정 좌표계 어차피 독립이구나. 시간은 지구 고정 물체 고정 좌표계에 상관없이 독립인데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은 그래서 dt분의 만약에 d로를 해준다면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항만 볼게요. dt분의 dxi잖아요. 처음 항이. 근데 얘가 시간에 따라서 x 당연히 변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이잖아요. 근데 물체 고정 좌표이기 때문에 이젠 좌표축이 변하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좌표축이 변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로어가 이거니까 i만 남겨두게요. x1을 y0, z0 넣으면 얘 i만 남죠. 걔를 집어넣어가지고 요 식에다가 아까 여기 어디 있어? 시간에 따른 dt분의 d로 이거 식을 집어넣으니까 i에 대해서만 시간 좌표 물체 고정 좌표계가 회전을 할 때 i 방향 i 그 단위 벡터 x 방향 단위 벡터는 어떤 운동이 나오냐 속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y, j, k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시간에 대한 단위 벡터 물체 고정 좌표계 단위 벡터의 변화율도 구할 수 있구나. 그럼 이제 그걸 다시 여기에 넣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율
속도 변화를 해서 가속도를 구하면은 항이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항은 그 좌표계 원점의 운동이니까 전혀 문제 없죠. 그냥 병진 운동. 두 번째는 그 점 P가 XYZ. 아까 우리 강체 운동에서 어지간하면 무시한다는 그 항이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우리는 안 쓰는데 아마 이 식 전개할 때는 그래도 차근차근 들고 나갈 거예요. 끝까지 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시간 미분을 해주는데, 좀 항이 복잡하죠. 시간 미분이긴 한데 단순히 회전 운동에, 아까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의 시간 미분이니까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꽤 오래 얘기했네. 사실 이 부분이 저기 한 얼마야? 학부 수업으로는 거의 한 2시간 정도 수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지금 많이 건너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이해가 덜 되시는 부분도 있을까 걱정은 되는데요. 뭐 어쨌든 결과식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하여튼 아까 앞에서 구해야 됐던 항들 중에 몇 개 전개를 할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 항이 있었거든요. 얘는 이제 전개를 해주시면은 시간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지구 고정 좌표계로 표현한 그 함수고요. 얘는 물체 고정 좌표계로 표현한 IJK 얘로 이용한 거고, 얘는 대문자 I, 대문자 J, 대문자 K로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해준 항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회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게 어떤 운동을 그 운동의 기준점의 병진 운동 더하기 그 물체의 회전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속도이든 위치든 뭐든 뒤에선 각속도도 할 거예요. 그런 모든 벡터들이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최종적으로 식이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강체 운동에서는 무시하는 항들이 좀 있을 거고요. 예.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움직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이동 없고,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또 이동 없다고 하면은 얘도 없어지겠죠. 근데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코리올리포스거든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이동을 하고 있으면 코리올리포스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코리올리포스가 없다,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작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 강체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변형이 없으니까 점 간의 상대 위치가 이렇게 점 간의 그 위치들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움직이는 애가 없으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율 없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1-3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앞에서는 그 속도 가속도 선형 운동에 대한 그런 속도 가속도 성분이 어떻게 유도되나를 얘기했고요. 잠깐 나오는 게 1-2에서 배운 오일러 앵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각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근데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물체 고정. 왜냐하면 지구 고정 좌표계는 아예 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러 앵글이 들어올 필요가 없고요. 지구 고정 좌표계가 물체 고정 좌표계로 넘어갈 때 오일러 앵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일러 앵글 배웠고, 앵귤러 벨로시티라는 게 이제 그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의 회전인데, 그 서로 관계는 어떻게 되냐? 얘는 앵글이니까 앵글 자체가 뭐 있다고 하진 않고요. 앵글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찍어요. 오일러 앵글의 시간 변화율이랑 그다음에 그 물체 고정 좌표계가 갖는 각속도, 그 상에서 나타나는 각속도,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이런 그 서로의 이 좌표 변환 매트릭스를 곱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얘의 역행렬을 하면은 오일러 앵글의 시간 변화율에서 물체 고정 좌표계의 각속도로 또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그냥 짜투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동력학 내용 중에서 일부를 따와가지고 그 운동에 대해서, 회전을 포함한 물체 고정 좌표계의 운동에서 속도랑 가속도를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 가속도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다음 장에서 F는 MA를 쓸 텐데 그 A 항이 가속도가 여기서 구한 가속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